저희 아빠도 좀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반대로 일찍 해버렸어요. 왜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방송인으로 남고 싶은 박지훈입니다. 방송인으로요? 변호사로 남고 싶은 박지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심어주는 언니 박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 알려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 또 알리고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쵸. 국밥 한 그릇처럼 후루룩 저희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실 분입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계시는 허민숙 조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법조사관 아십니까? 아니 저는 이 어려운 단어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라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허민숙 조사관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회 네.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입법기관. 법을 만들려면 많은 조사가 필요하죠. 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조사하시는 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입법, 정책, 모든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관님 맞죠? 전직 조사관이셨습니까? 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국정 전 분야가 다 들어와 있는 조직이 국회 입법조사처인데 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족 청소년 분야를 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 허민수 그래요? 조사관님 많이 좀 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팬이라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네. 그 아래서 예. 약간 걸크러쉬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맞아요. 너무 팬이거든요. 맞아요. 사이다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아래서 뭐 여성, 가정, 청소년, 폭력 이런 걸 통쾌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네. 다른 나라의 법률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팬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허민숙 박사님, 유쾌하다는 표현이 딱이신 분이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무딘법 날카롭고 정의롭게 만들어 주시길 이렇게 하셨네요. 그 알 매주 보고 있는 시청자인데 크크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셔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 해외 사례, 또 방향 제시 등등 인터뷰마다 인상 깊어서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조사관님들 포함 너무 감사합니다. 또, 와, 평소에 시사 쪽 관심이 많아서 보호종료 청소년 관련법 개정된 거 어디서 보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박사님이 시작하신 거라니 너무 멋지십니다. 유유, 감동. 보호 종료 소년 네. 이한 씨 아십니까? 보호종료 청소년 관련법? 이게 뭐예요? 이게 보호종료 아동이었고 지금은 용어가 자립준비 청년으로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가정하에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참 좋겠으나 네.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시설에 양육시설, 계시는. 보호시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자립해. 나가야 되니까. 요런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률이 1960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 구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자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지금은 공부도 많이 하고 맞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뭐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 18세에 이제 나가서 자립해라. 말이 성인이지 우리 다 학교 대학 가고 아니면 맞아요. 그 하더라도 부모님 보살핌을 받잖아요. 30살이 저 놀라 31살까지 보살핌 받았어요.
맞잖아요. 아니 저는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립 준비를 잘하셨네. 예, 그럼요. 등떠 밀렸어요. 열심히 세상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만 18세는 너무 가혹하다. 사실 아까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들도 부모님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여전히 도와주고 계신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 한 편을 이제 제가 발간을 하게 돼요. 예.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반영이 된 겁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거죠.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이가 바뀌었냐면 올라갔습니까? 24살까지 우와! 넘을 수 있습니다. 어머! 너무 잘 됐죠. 너무 좋다. 그 전에는 원하면은 머물 수 없었어요. 근데 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면 뭐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면 머물 수 있고 또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은 전국 17개 시도시에 네.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아. 기관이 생겨나서 어디에 살든 그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통과된 2023년 6월 30일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된 내용인데 네. 출생 통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예.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예.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게 기존의 법이었던 거죠. 예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1개월 이내에 가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신고를 잘 무사히 마치시는데 그렇지 않은 아동들이 이번에 발견된 거죠. 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됐죠, 사실. 그렇죠.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는데 대조해 봤더니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게. 아니 원래 그 병원에서 저는 출생 신고를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뭐 외국에 그런 일도 있긴 한데 외국에서 우리는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않았었어요. 부모님이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좀 출생 신고를 늦게 늦게 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반대로 일찍 해버렸어요. 왜요? 몰라요. 아, 일찍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럼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반대로 됐어요. 그 출생 신고하고 저희 아버지가 호적 공무원 예전에 하셨는데 네. 이걸 땡겨서 해놨어요. 오. 왜 그렇게 하셨나 하니까 실수였다라고. 아 그렇죠. 네, 실수가 그렇죠. 있을 수 되게 있으니. 불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늦게 하면은 나이도 한 살 더. 뒤로. 아, 그렇지. 그치. 근데 되게 불리한. 저는 그래서 그 위에 애들하고 말 놓고 있어요, 사실은. 동안이에요. 동안입니다. 자, 그 좀 이게 지금 결국 출생 통보제가 이제 의무화되면서 병원에서 바로 신고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겁니까? 병원에서 바로 신고하려고 예. 했더니 병원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그리고 그 행정업무인데 왜 의료기관에서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우리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를 통보를 하면 이제 그 심평원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아기의 출생 기록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 아하. 주소지에서 신고가 되었나를 확인하는 아하. 거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부모한테 연락해서 7일 이내에 빨리 신고하시오. 해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그래도 안 해. 안 하면? 안 하면 법원에 심판을 받아서 직접 신고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잡혀가요? 잡혀가지는 않아요. 아, 잡혀가진 잡혀가지는 않아요? 않고 이제 모든 출생 아동들을 모두 다 출생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출생 통보제의 의의인데 네. 문제는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 있었던 유령 아동 표현에 맞지 않는데 붕 떠버린 2,000명 이상의 그 아동들 그 애들 때문에 이런 제도 만든 거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신고돼 이러면 이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병원에 신고돼? 안 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전 같으면 병원에 가서 낳더라도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추적될 수 있으니까 산정 검사부터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맞습니다. 부분이 있긴 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유령 아동들이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진행 중이라고 제가 네, 수사가 알고 진행 있습니다. 중이죠. 네, 최근에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죠. 아이를 낳고 나면 곧바로 신고가 되니까 유기하거나 미등록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그래도 줄어들겠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줄어들겠네요. 조사관님 지금 했던 7월 초에 이 보고서가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또 출생 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붙여라는 보고서 제가 잠깐 읽어는 봤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는 거 맞죠?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산모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일단 외국의 제도들을 좀 들여다봤죠. 그러니까요. 사람 외국 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냥 예. 비슷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도저히 나의 출산을 알릴 수 없다. 그것이 나를 위험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라는 그런 산모들에게 국가가 약속을 해준 거예요. 뭐죠? 네.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오. 라는 오. 그런 제도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저희가 익명출산제라고 아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익명으로 익명으로 어. 그리고 비밀출산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출산제로 이런 부르자. 거네요. 익명을 보호해주는 출산이다 이런 그렇죠. 의미였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출생 통보랑 보호 출산이랑 연결돼 있네요. 그 제도 그렇죠. 자체가. 저희가 이제 무조건 다 예. 신고할 거야. 국가가 이제 다 등록할 거야라고 하니까 이거를 회피하려는 산모들에게 안전지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라고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도마다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죠. 아. 그런데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과 영아 살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임신, 그리고 출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가능함과 어떤 절망감,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울음소리를 빨리 잠재우고자 아이의 코를 막는다던가 입을 막는다던가 해서 아이를 살해하는 뭐 이러한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이게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도 돌보고 돌봐야 돼요. 아이도 돌봐야 돼요. 아기도 죽이지 마라. 마라. 우리가 받아 안을게. 뭐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제도에 큰 맹점이 있죠. 뭘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변호사님? 뭐예요? 불분명해요. 내 출생에 오. 대한 알고 모든 싶어. 정보가. 그 아이가 알고 싶을 것 같아. 크면 엄마도 클수록. 알고 싶어요. 나는 생일도. 엄마도 알고. 나는 어디서 온 걸까? 어. 난 누가 낳은 걸까? 어. 생일은 정확한 걸까? 이런 게 아하. 너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인 태생에 대한 알 나에 권리를 대한 알 권리. 그거를 침해하는 제도다.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또 마련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엄마한테 신원을 남겨다오. 네. 남겨주면 우리가 국가가 그거를 밀봉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기가 이 정보를 보고 싶어 하면 그때 당신의 동의를 받아서 보여줄게요. 근데 그렇긴 한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보호 출산제를 좀 그 취지를 또 훼손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변호사님 정확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언제 안해 그러면 안 할 거야. 아니 이거 베이비박스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베이비박스 더 위험하죠. 베이비박스는 그야말로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고 아기의 예. 생년월일도 남겨주고 그 쪽지를 남겨주면은 너무 다행인데 네. 아기만 덜컥 갖다 놓으면 이 아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치. 언제 태어났는지, 이름이 뭔지. 더 위험하죠. 사실 아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익명 출산제를 지금 하고 있네요. 공개될 그래서 건데. 독일에서는 이거를 법원에 맡기고 있어요. 어. 엄마는 보여주지 말라 그러고 아기는 보고 알고 싶어. 싶다. 이런 어. 경우에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에서의 산모들은 언젠가는 밝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독일하고 그 프랑스하고 차이점 어떤 게 있습니까?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익명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독일은- 아이가 원하면은 아이가 16살 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엄마 정보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어떤 장치냐면 엄마는 아기가 15살 때 알려주지 말아요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독일 둘의 이해관계가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가정법원으로 가서 판사님이 알려주라 알려주지 말아라를 결정하는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아니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줌이에요. 안 알려주는 게 맞나요? 알려주는 게 맞나 모르겠다. 어렵죠.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부모의 어렵죠. 마음일지, 이제 아이의 마음일지, 이게 참. 독일 게 나아요? 궁금해요. 프랑스 게 나아요? 아, 어려워요.
그냥 친부모가 잘 키우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정답. 그게 제일 좋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아, 조금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프랑스께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금 왜냐하면 독일 현실적으로. 것대로 하면 안 합니다. 16세 이상 언젠가는 공개될 수 있는데 출생한 산모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예. 그냥 일반 평범하게 사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죠. 전혀 너무 몰라요. 많죠. 예.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보호 출산제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산모들이 아기 혼자 낳거나 버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상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도를 알려주는 거죠. 너무 필요한데 사실. 산모들 중에 뭐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산모들은 아주 예측할 수 없을 때 임신을 했거나 네.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산모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 국가의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일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를 많이 해주면 더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이한 선생님이 크게 이제 홍보를 막 하시는 거죠. 아, 제가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익명 출산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면 익명 출산 부추기는 거 아니냐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도 지금 오늘 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뭐 보호 출산제도 필요하고 출생 통보제 지금 한 이상 이 제도를 같이 좀 연결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와서 보호 출산제 할게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제도도 막 설명을 들어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기를 낳고 지금 법에 의하면은 7일만 주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만 줘서 일주일 내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아기가 그냥 입양돼요. 근데 아. 프랑스에서는 6개월의 기간, 생각할 시간. 좀 더 길게. 독일은 8주. 독일도 8주.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가졌거나 낳았을 때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를 보면 볼수록 보고 그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다른 거네. 엄마들이 키우는 걸 보면서 애기 웃는 거 보면서 또. 보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음. 요렇게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만큼 제도를 정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제도들을 해외 사례라든지 해외 제도들인지 다 보면서 우리나라한테 딱 맞는 그런 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하시고 입법에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저희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바라는 게 엄마도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무사히 네. 아이를 출산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출산하길 바라고 아기도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복받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다 바라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네. 이 영아 살해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통과가 됐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영아 살해죄라는 범죄가 뭐냐면 네. 정말 옛날에 있던 범죄입니다. 형법 음. 만들어졌을 때 있는 범죄. 분만 중 아니면 분만 직후에 이 산모가 아이를 뭐 케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때,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아이를 죽여요. 네. 그 일반 살인죄보다 아주 경하게 처벌하는 범죄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3년도인데 그쵸. 이런 범죄가 있는 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영아 아기 살해하면 안 되죠. 아기는 네. 뭐 부모의 부속품도 아니고 네. 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형편이 안 좋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키워줄 거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의도적으로 살해해서 저는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버려야 된다라고 아. 생각해요. 하지만 음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방법이 없고 또 그런 경우도 대안이 있어요. 없고. 그 법률 조항에 치욕을 은폐하기 할 목적도 있거든요. 예컨대 성범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임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만을 보는 그런 좀 개정안이 아니었나. 이번에 이 사건 영화 유일영 영화 사건 일어나고 그 직후에 그러니까요. 개정한 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산모를 네. 감옥에 오랫동안 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하네요.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정말 어렵고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버리는 엄마의 심경 역시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서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요. 말씀은 하지만 참 정답이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 통보제, 또 보호 출산제, 그리고 그 아이의 자신의 태생을 알 권리까지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영아 살해죄 이 개정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에 시행되기 네. 때문에 이제 국회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이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산모들을 일단 보호해야 되고 아기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다만 아직 논의의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저도 힘을 보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우리도 가지시고 관심 가지고 집중할 겁니다. 네, 네. 집중하시고 네. 지지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보호 출산제 도입을 찬성하거나 반대한 입장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은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이며 또한 출생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뭉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1화 때 또 네. 인구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산모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허민숙 조사관님께 정말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뭐 앞으로 혹시 계획이나 혹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아니면 사이다 같은 말씀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화를 내진 않겠고요. 제가 이제 그 안에 나가다 보니까 주로 네. 이제 보던 모습 중에 가장 오늘 오늘은 온화하세요. 부드러워서 제가 눈을 자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각지대에 있으신 네. 분들,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드신 분들, 그분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낮은 곳에 더 깊이 이렇게 살피겠다라는 그러한 좀 약속, 저와의 약속,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국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다양한 국회 소식을 후루룩 말아드리는 국밥 한 그릇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